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FMC가 이제 다음 주,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1년간, 2022년은 사실 연준의 긴축에 모든 게 다 잠식돼 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동안 12월 FMC에서 0.5%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1년간 4.5%의 금리를 올린 거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 정도면은 과거의 속도로 보면 한 3년치 정도를 1년 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긴축이 제일 큰 어떤 시장의 아젠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느냐가 올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확인해야 될 내용인데,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의 그 파월의 코멘트의 모든 답을 사실 다 줬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높게, 얼마나 오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언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동안은 이제 긴축만 했었는데, 이 긴축이 너무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가져오고 그 후유증이 미국의 채권과 달러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방어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얼마나 높게, 얼마나 오래를 또 언급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올라오면 아니다, 아직 더 간다, 더 높게 간다라고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박스권을 예고한, 저는 그 지난 11월 FMC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2월 FMC를 앞두고 시장이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완화라는 속도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하는데, 그걸로 너무 오래 올라오면 당연히 더 높게 간다, 더 길게 간다를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매파적 연준이다라고 인식하면서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시장이 뭔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충격받는 듯하면은 다시 또 속도를 완화한다라고 달래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양손에 다 지금 당근도 가지고 있고 채찍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좀 부딪히겠구나, 그리고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시 또 잡히겠구나.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전략입니다. 말이 좋아서 내리면서 하고 올라가면 팔아라지, 이 어떤 마음의 욕망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사고 싶은데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죠? 막 무서운데 사야 되는 이런 사람 시황이. 심리가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게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네. 그런 양상들이 당분간 좀 유지될 거다. 일단 큰 줄기는 그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결국은 연속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그럼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 피곤한 구간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종목에 집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시장 연속성이 없지만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업종들, 좋은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되, 주간 일정상으로는 일단 더구나 이번 주에 또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하고 제가 보는 지수 밴드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난주, 이번 주 전략이 똑같다는 건 별 움직임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주간 일정은 다른 것들보다는 지난주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도 해석을 달리하면서 시장이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좋다, 이건 사실 긴축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그렇다고 해도 12월에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등한 거지만, 다음 주 막상 가보면 이제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좀 밀리면은 괜찮을 거야, 좀 올라가면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주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기본 구조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위협할 때 반도체가 힘들다. 우리 시장이 반도체 연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약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약할 때 시장이 체감적으로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수는 제한적이라도 종목들에서는 순환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그런 양상으로 일단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전략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연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체로 평균치가 저항이 2,600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증권사들의 하우스뷰가 다 평균으로 상단 2,600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연간 전망으로 할 때는 밴드를 워낙에 넓게 주기 그렇죠.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게 맞아요. 통상적인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내년을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시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12월에 2,500대가 쉽게 매수콜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닌가. 내지는 내년 상단을 2,600을 잡고 있으니 평균적으로 500대 근접해 가면 기관들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뭔가 시장 지수가 위로 강하게 열리거나 그러기는 아직 여전히 좀 만만치 않구나라고 인식하시면서 결국은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네. 시장이 뚫리지 않는 상황에서 뚫릴 수 있는 상승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섹터를 계속 찾아서 집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수 밴드는 지난주에도 2,380에서 2,500 그렇게 주셨는데 그 네. 박스권에서의 등락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2,500대가 저는 사실 한 600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연말 연초 가면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서는 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연련이 있지만 제가 볼 때 12월 FOMC 앞두고 넘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금요일 날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번 주도 뭐 아주 강하게 포지션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2,380에서 2,500이면 사실 지난 주말 2,430 마감 기준이면 뭐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한 6, 7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시장 위주의 방향성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이닉스의 모양을 다음 그림에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보시면은 시장보다 극도로 부진하죠. 네.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좀 퓨어한 반도체 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 지수의 2100 레벨에서 지금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장의 현재 약간의 핸디캡이자 좀 다르게 얘기하면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반도체가 시장 대비 부진하면 예를 들어 지수는 종목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한쪽이 크게 약하면 그걸 다른 종목 쪽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군이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면은 오히려 다른 업종 섹터 쪽에서는 그걸 보완하는 시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별 좀 시속 게임이랄까 이런 걸 잘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쪽이 코스피고 아래쪽에 네, 하이닉스인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하이닉스는. 네.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상단의 두 차트는 다 코스피 종합지수이고요. 네. 아래 종목들인데 네이버,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KB금융, 셀트리온, 현대차 각 업종 섹터에 뭐 코스피 시총한 10위권 안에 있는 주요 종목군입니다.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하이닉스로 대체해놨고요. 그림이 다 다르죠. 그냥 딱 한눈에 보셔도 이게 뭔가 획일적인 주가 움직임이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렇다는 것은 현재 시장의 성격 내지는 색채를 좀 보여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종목 섹터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걸 파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그거 이제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네. 그 경우에 획일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처럼 제각각일 경우에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반대로 이쪽이 돌아 나오면 올랐던 게 밀리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시세를 상호 보완해주면서 지수 변동성을 제한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차별화 장세, 뭐 대충 그림이 비슷하고 먼저 가고 따라가면 그걸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대체로 차별화 장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는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하고 약한 종목은 계속 답답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장세나 경기 상황이 급변해서 다 함께 대역전하는 이런 시세가 나오기는 좀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양상이 저는 2023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긴축을 섣불리 끝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높게 더 오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예전에 계속해서 신뢰를 잃었던 이유가 너무 확 올렸다가 확 내렸다가 이게 정책이 급변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그린스펀이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인상 기조로 갔다가 꽤 오래 유지했다가 인하 기조로 가고 이렇게 이제 회귀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5%대 높은 금리라면 사실 주식시장이나 경제 환경 자체가 아주 가볍게 올라가기는 저는 내년도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하면 좀 피해가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정말 시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뭔가 지수가 여기서 2600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래쪽으로도 2100대는 사실 상당히 강하게 지켜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뭐 깨지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는 당분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6종목 정도만 보여드렸지만 뭔가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혹은 산업재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2차 전지 쪽도 뭐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이쪽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혹은 매매 타이밍을 여기서 좀 줄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 높은 거죠. 전술적인 업종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의사결정과 비중 조절을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사실은 보전하는 정도일 것 같고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약세장은 사실 수익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많이 잃지 않으면 강세장에 또 우리가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우선 집중하셔야 되는 건 여전히 아직까지 크게 손해보지 않을 산업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좀 적극적인 분들은 지금 뭐가 좋은지를 여전히 공부를 좀 하셔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시장 지수는 오히려 좀 뭐랄까 관심을 좀 내려놓고 당분간은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도 어떤 종목군이 좀 시장 대비 선전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관심 가지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ISM 제조업지수 50 이하에서 반도체가 강하기 힘듭니다. 이건 이제 언제 좋아지느냐? 본격적인 유동성 완화에 들어갈 때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나쁠 때 사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쁠 때 사야 되는 산업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만 쌀 때는 안 좋을 때 산다는 거거든요. 안 좋을 때 사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중장기 투자죠. 그런 관점에서 진짜 반도체는 좀 더 인내심을 좀 가지시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건 2차 전지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빅테크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빅테크 시장이 이제 침투율이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서긴 이제 힘들다. 다 침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테크주는 힘들다라는 건데, 근데 전기차는 침투율이 여전히 미국은 7%밖에 안 되고 글로벌리하게 보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여전히 성장 룸이 충분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를 필두로 하는 이런 전기차 관련 섹터는 장기 성장 모멘텀이 유효할 테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계속 트레이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은 내년에도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OC 관련 섹터가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이죠. 지난달 가장 다크호스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완화도 그렇고 어쨌거나 종전도 이루어질 거고 기타 등등 SOC 쪽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대낙폭 쪽에서는 플랫폼과 게임을 필두로 하는 과대낙폭 위주로 보시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기술 반등의 공간이 아직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빅테크는 침투율이 끝났기 때문에 침투율 증가가 끝났다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도가 되긴 힘들고 과대낙폭 반등이 지난
뭐 11월 정도로 반짝하고 끝나진 네.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까지 좀 꼽아봤습니다. 2차전지 친환경 그리고 SOC는 계속해서 좀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이 과대 낙폭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거기에다가 섹터도 구체적인 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마켓 시그널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